안녕하세요. 예, 세르차트 교수입니다. 동에스텍이 상을 갔네요. 오늘은 뭐 괜찮았죠? 장이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에 이제 분위기를 봐서는 괜찮았는데 이 장이 어저께 방송처럼 계속 이렇게 코브라 대가리 마냥 코브라 도골라졌을 때 뭐 이렇게 사람 물으려고 그럴 때 머리 팍팍 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 마냥 너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계속 요 조정의 필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요렇게 조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내려와서 여기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 중간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여기 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조정을 하나 여기서 조정을 하나 여기서 조정하나 비슷해요. 그냥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저 기반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조정을 했으면 했는데 오늘까지도 올라갔네요. 예. 할 수 없죠. 뭐 올라가는 건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분봉도 갭 떠서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오후에 잠깐 12시 1시 근처에서 약간 주춤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올라갔다가 갭 떠서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또 올라갔습니다. 예, 오늘 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철강 애들도 갔고요. 물류 애들도 좀 강세였고요. 오늘은 그 모처럼 안 가던 섹터 애들이 이제 조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 얘기하자면 해외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좋죠. 미국장 20선만 깨지 않으면 계속 괜찮다. 그리고 현재 계속 얼마 동안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얘기한 게 지금 뭐 요 정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계속 좋을 것이다. 계속 좋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새우깡 많이 팔린다고 농심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반대로 새우깡이 안 팔린다고 해서 농심 주가가 안 올라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새우깡 판매량이 내려가도 농심 주가는 오를 수 있고요. 반대로 농심 주가가 내려가서 다시 찾아보니까 새우깡 요새 판매 잘 되고 있다는데 새로 나온 과자 요새 판매 잘 되고 있다는데 이런 여건인데도 주가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기업의 가치, 기업의 발전성, 뭐 기업의 어떤 투자의 어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시는 재무제표도 보고 뭐 뉴스도 찾아보고 뭐도 알아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와 실제 주식시장에서의 그 종목에 대한 주식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는 별로 관계가 없다. 예,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나는 식품주가 좋아. 말도 안 되는 거죠. 식품주를 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쩌다 단타만 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새 새우깡 내가 좋아해.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 새우깡 잘 먹어. 그래서 우연히 알아봤더니 새우깡 판매량이 좋아. 난 농심사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 농심을 샀다고 칩시다. 아니면 뭐 혜태면 뭐 혜태 과자 뭐가 있죠? 예, 뭐 하여튼 뭐 혜태 과자를 샀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판매량이 좋다고 해서 뭐 요새 잘 팔리는 것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얘네 주가가 꼭 오르라는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의 종목과 실제 기업의 가치는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기업의 가치는 실제 기업의 가치를 따지는 그런 조건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주식시장에서의 조건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주식에서의 종목에 대한 가치는 주식시장 안에서의 그 관점으로 보셔야지 과자가 맛이 있냐 없냐 이 관점을 주식시장에서의 그 종목을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전에도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뭐처럼 또 얘기를 하네요. 일단 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철강주가 한번 볼까요? 뭐야? 오늘 예상치 을가 매매요. 다 좋죠? 예, 얼추 다 좋습니다. 야, 얘 뭐 이 아이디 얘는 이거 이런 거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 아이디 같은 거 보세요. 얘만 슬쩍 오르는 척 하다가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죠? 이건 이제 그 정리매매라 이거는 상한제가 없어요. 시가가 69.23이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49.24, 100% 넘게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쪽박차는 그러니까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거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랬죠. 여하튼 이제 얘도 오늘 끝일걸요. 예. 저 이트론이랑 이화전기가 오늘 나가리가 됐고 얘가 아마 내일인가 하루인가 더 보는 걸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런데 여하튼 이런 거는 근처도 이제 보지 마십시오.
여하튼간에 오늘 저걸 보자면 철강이 어디 있죠? 자, 철강. 오늘 철강이 좀 갔어요. 그죠? 동양에스텍, 삼양엔텍, 대우특수강, 뭐 문배철강, 금강철강, 아니 뭐 철철하면 다 갔네요. 올해. 오늘 얘도 한국특강도 꽤 갔고요. 부국철강 가고. 하여튼 철 관련된 건 다 갔어요. 근데 철강 이렇게 갔어요. 근데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 어떻죠? 미국이 뭐 철강 관세를 25%에서 뭐 더 이상 내려줄 생각 코빼기도 안 빼네. 뭐 요즘 또 더군다나 그 자동차 뭐 저기 현대가 미국 새끼들 이 대통령 만나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하고 며칠 전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며칠 됐죠? 지금 그 미국 그 현지 우리나라 그 근무하시는 분들 다 오늘은 뭐 추방 얘기까지 있어요. 추방을 당해버리면 다시 재입국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단시간 내로 뭐 나중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추방이 아니라 그냥 저 우리나라 전 세계로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제 정식적인 절차 그게 돈 벌어 그 유승준이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와서 돈 벌어 가도 되는 비자 그런 걸 받기가 조금 미국이 까다로운가 봐요. 옛날부터 나온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관광 비자나 뭐 교육 관련 뭐 그런 거 이제 기업 관련된 그런 비자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번에 다 잡혀가 가지고 지금 기존에 그 혈압 당뇨 같은 거 막 그런 약도 드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 구금 시설에 있어 가지고 그 뭐 약도 지금 못 드시고 있다고 그렇답니다. 뉴스 대충 보니까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유튜브에 떠갖고 봤더니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그 또라이 아니냐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더니 결국 투자라고 한 결과가 이거냐 애들 잡아가는 거냐 일도 못하게 그래도 지금 미국 내에서도 폭스사 그 언론 그 폭스사에서도 트럼프 빨았는데 걔네가 그 뭐 제가 대충 듣기로는 걔네들마저도 지금 조금 뭐 트럼프를 좀 까는 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사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사도 안 보는 놈이 미국 기사를 제가 볼 일도 없고 여하튼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철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동안 지금 몇 년 동안 코로나 때 바짝 올라가고 나서 비리비리 하고 있는데 미국이 관세를 우리나라 이제 최대 그 판매처가 미국 여러 데 있지만 이제 미국이 많은데 여기서 관세를 세게 매버리니까 25% 말이 25%지 우리가 미국에 팔아서 예를 들어서 35% 정도 그 순이익을 바라보고 그 수출을 하는 나라라면 25% 관세를 맞아버리면 35% 이윤을 보고 있던 회사인데 10% 마진. 근데 이 10%에서도 이게 다 먹겠습니까? 또 관세가 그렇게 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직간접적으로 또 추가되는 손실이 있겠죠. 그러니까 팔아도 뭐 손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남는 게 없는 식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강 회사들이 비상이 벌린 지 꽤 됐죠. 지금 트럼프가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근데 철강주들이 오늘 갔어요. 그죠?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동양에스텍, 삼양엔텍, 대우투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자국 쪽의 어떤 그 물류로 그 판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외국에 보내야 큰 돈 벌어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그래요.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팔기가 뭐 이윤을 내기가 뭐 나게 나죠. 나긴 났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그 뭐라 그러죠? 인정을 받아야 외국에 팔리는 것도 맞긴 이제 테크트리로 따지면 그것도 맞게 맞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최종적인 거는 이제 국제 무역인데 철강 같은 경우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철강주가 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뉴스 같은 거 관련된 사람들 보는 사람들 의아함을 느낍니다. 동양에스텍을 왜 갔지? 대우특수강이 왜 갔지? 이래요. 예. 왜 갔겠어요? 주식이니까 간 거예요. 실제 이 회사가 이윤을 지금 크게 내고 있냐, 뭐 안 내고 있냐, 뭐 재무제표 보면 알겠지만, 뭐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동양에스텍은 영업이익이 계속 3년 내 괜찮고요. 대우특수강도 얘는 이제 적자 지속이네요. 삼양엔텍도 작년 재작년은 괜찮았고요. 동양에스텍은 3년 내 괜찮고요.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이야. 한 해 괜찮은 놈, 두 해 괜찮은 놈, 세 해 괜찮은 놈, 세 해 다 안 좋은 놈. 뭐 뒤죽박죽인데 다 갔단 말이에요. 최강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재무제표 보는 것도 좋아. 뉴스 보는 것도 좋고 수급 보는 것도 좋아요. 기업 내 어떤 무슨
내부 정보 그걸 또 갖다가 하는 것도 좋아. 다 좋은데 어쨌거나 가야 가는 겁니다. 가야. 예. 갈 것도 아닌데 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갈 거 생각하면서 미리 이제 매수해서 들어가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차트 쪽 이제 뉴스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7개월 이상 횡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 열곱. 충분하죠. 충분한데 그 와중에 물량도 크게 한번 받았어요. 그죠? 물량도 크진 않네요. 예, 크게 어느 정도 받고 구라도 몇 번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횡보도 7개월간 하고 그럼 올라갈 하락하는 120선의 종목이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그 기반은 다 닦였다. 그래서 얘는 가도 이상할 게 아니다. 가면은 목표가가 보통 여기 9% 여기인데 보통은 그런데 오전 내에 가면은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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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듯이 돌파선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잘하면 곽철용 자리 조건이 된다. 어쨌거나 얘가 11시 반쯤 반 넘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얘기하는 오전이라는 거에 대한 거는 9시 때 뭐 10시 전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럼 왜 갔냐? 뉴스성으로 뭔가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뉴스가 뜨면은 오전에 가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자주 얘기했죠. 곽철용 자리나 뭐 돌파선 자리를 뚫을 때 오전에 가면은 2배 이상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가면 더 가겠죠. 상한가를 안 가면은 그냥 2배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게 8%다. 그럼 여기도 8%야. 그럼 16% 이상. 그래도 제가 16%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가 8%면 여기는 8%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9%나 10%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쪽보다 이쪽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저 20cm, 20cm래. 20% 이하에서 저 밑에서 지하에서 올라와. 시작. 삐우, 이응, 이응, 이응.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거 자체가 목표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얘기했지만 바로 밑에서 3, 4%나 4, 5% 밑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뻥 뚫었어. 그러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상승을 하다면 18에서 22%까지 또 상한가도 잘 가고요. 박철웅 자리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오전에 출동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갔냐? 이런 경우는 뉴스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뉴스도 별거 없어. 오전도 아니야. 근데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2배 이상을 갈 가능성이 많고요. 오후에는 여기까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그냥 첫 번째 돌파선까지만 보는 겁니다. 데이터로만 무조건 오후에는 여기를 보세요. 오전에는 여기까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뉴스나 오전이 아닌데도 가는 놈이 있고요. 오후에 가는데도 돌파를 하는 놈이 있고 오전에 가는데도 여기에서 끝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오전에는 2배, 오후에는 뭐 1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오전이 2배를 갈 확률이 많다. 돌파하면은 18에서 22%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10% 밑에서는 2배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오전 얘기고 제대로 된 뉴스, 호재 뉴스나 그런 게 뜨지 않으면 오후에는 여기까지 뿐이 못 간다. 그리고 20% 이하에서 출발할 때는 이제 여기 1,559원까지 도달되는 게 한 20% 내외다. 그것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20% 밑에서 올라갈 땐 여기서 그냥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것도 위험하니까 끝까지 보지 말고 요 정도 밑에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라. 왜? 보수적으로. 왜냐면 까딱 하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까딱 하다가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침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근처 가면 웬만하면 그냥 버려라. 근처까지 가면 끝까지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1, 2%더 먹으려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하나 볼까요? 이왕 봤으니까 오늘은 어떤 애들이 좀 갔는가 한번 볼게요. 반도체 그럭저럭이죠? 네, 반도체 그럭저럭입니다. 전기차도 오늘 그냥 그럭저럭했어요. 뭐 많이 간 건 아니에요. 그냥 단 양봉들이 많아요. 그리고 바이오도 그냥 그랬어요. 제약도 뭐 한두 종목은 크게 갔지만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봇도 뭐 그냥 그랬어요. 철강이 좀 상한가가 두 종목 나와서 그런지 뭐 3대장 4대장까지도 괜찮게 갔습니다. 그리고 건설은 여전히 뭐 개별 종목 한두 개 그나마 삼양인텍 중복이고요. 하이드로 좀 빼놓고는 다 그냥 그래요.
2차전지도 그렇고요. 물류조선이 오늘 좀 갔어요. 그죠? 좀 갔는데 물류조선도 지금 미국이랑 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게 많아서 비리비리했는데 물류조선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강처럼 그렇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기계, 에너지 등의 나가리고요. 화학, 화장품, 식품 좀 제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주식 시장이 다 조금 그러니까 뭐 불경기예요. 불경기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돌아서 불경기인데, 근데 또 쟤 누구야? 쟤는 좀 갔더라고요. 코인은 오늘 비트코인은 조금 갔어. 근데 평소보다 좀 더 갔다는 얘기지. 뭐 섹터에 뭐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의 큰 어떤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핀테크도 이제 코인이 가니까 코인이랑 그 핀테크 보안주랑 연계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간 것 같고요. 뭐죠? 증권사 애들이 이제 조금 오늘 지지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대로 간 건 아니고요. 이재명, 안철수 등이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 주식시장이 이 지수가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이제 나 이제 내려가요 이제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안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내려가요 하는 걸 여기서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내려가요 얘기하는데 뭐 내일도 또 상승할 수도 있어요. 내일도 그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조정을 조금 머릿속 한쪽에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이 세 종목 되죠. 동양에스텍,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 가끔 얘는 상을 가더라고. 얘는 상승했다 하면 상이야. 그렇지 않나요? 상승했다 하면 그냥 상한가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요 점상 뭐 얘는 이만큼 상승했다. 그럼 그냥 상한가예요. 상을 참 좋아해. 얘는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25,987분이 안 되니까 매매해야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런 건 그냥 제낄게요. 뭐 쳐다볼 게 없어. 그냥 여기까지 갈 것 같다. 그냥 그 느낌이에요. 매매하신 분들도 뭐 안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만 그렇게 보십시오. 근데 이런 종목도 있구나 이렇게 보세요. 그나마 여기서 뭐 정지 잠깐 했다가 좀 이렇게 재개를 했는데 두 종목만 보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딴소리를 많이 한 겁니다. 실제 기업과 주식 시장에서의 기업을 같은 눈높이로 보시면 안 된다. 예. 다른 경우가 많다. 그 얘기를 했고요. 얘도 보통 한 4%대 매물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얘도 11시 반에 상은 들어갔는데 20만, 40만이었는데 20만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반타작이죠. 근데 20만이면 요새 지금 나쁘지 않아요. 얘는 뭐 아니면 돈이에요. 12% 이상 아니면 3, 4% 이내에서 무너진다. 여기서 무너지던가 어쨌거나 여기까지 올라가던가 요렇게 둘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또 시작 자체가 10%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럭키하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럭키하게 보면은 15%까지도 관계가 있는데 12%나 15%나 어차피 3%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2%에서 그냥 버리세요. 코롱 모빌리티 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갈 것 같지만 할 종목은 안 된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삼성엔텍은 이제 이게 쉽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크게 상승하고 양봉으로 이렇게 됐다가 3일 만에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3일 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랑 여기랑 여기 간격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가 지금 그거를 쪼개서 상승하고 쪼개고 상승하고 쪼개고 상승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가는 걸 지금 3연상을 그러니까 결국은 쪼개서 간다. 아니면 4연상을 지금 쪼개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얘도 제가 봤을 때 갈 만큼 다 간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은 그죠? 갈 만큼 다 갔어요. 오늘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게 무너졌냐? 무너졌나 한번 볼까요? 안 무너졌네요. 24만 3천인데 20만 9천 아직 안 무너졌어요. 갈 만큼 간 것 같은데. 예. 아직 한 방 남았네요. 차트가 그만 안 보였던 건가? 저 앞에가? 그러네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보다도 더 미래에 뭔가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 갈려나 본데. 잘 안 보이는데 1차 뭐 대략 10%, 2차 한 17% 정도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신고가 비슷하게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볼까요? 또 너무 날래미식으로 방송하면 안 되니까. 여기 1차, 여기 2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쪽 끝에 가면은 나오겠죠? 얼마큼인지? 안 나오나? 차트가 깨져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이네요. 1차 11%, 2차 맞네요. 그냥 대충 본 거랑 똑같죠? 예. 시력도 안 좋은 사람이 2차 여기는 이제 안 보이네요. 2차가 아마 한 17, 18%될 겁니다. 예. 1차 11% 맞고요. 2차 17, 18% 맞을 거예요 아마. 뭐 잘 안 보이지만 여하튼간에 신고가 보듯이 삼형 엔텐가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거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무너졌다가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높기 때문에 한번 페이크성으로 하루나 이틀 무너졌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일 당장 올라가면은 11에서 17% 정도, 그 정도만 써놓을까요? 11에서 17%까지 아마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좀 더 갈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왜냐면 신고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을 거예요. 얘가 지금 이 기본 평단 여기서 놀아야 될 애가 지금 여기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지금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들도 뚫리고 개미 모으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끌어들이기가. 그래서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내일 하루나 뭐 아니면 하루 정도 페이크 주고 다음날 털어내고 끝낼 겁니다. 내일은 11에서 17%상 들어가신 분이 계실까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이니까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되 단 요걸 기억하세요. 지수 당장 꼬꾸라져도 이상할 게 없다. 이거 기억하세요. 조정을 여기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799포인트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게 우리 개미들한테는 좋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왜냐면 좀 주식 흐름이 뭐 돈이 없다 하는데 지금 아까 보셔도 알겠지만 등락률 200이 보십시오. 예. 위에 침이 나온 게 많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언제든 시동을 걸어놓은 겁니다. 나 언제든 갈 수 있어요 하는 그런 뜻이랑 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침에 갭 떠서 이렇게 무너지는 장만 아니면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오후에는 웬만하면 시드를 줄이시던가 아니면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거듭 강조를 하고 있죠. 오전에 마무리하고 그냥 오후에는 그냥 놓으세요. 머리도 좀 휴식하시면서, 근데 날씨 선선해졌으니까 좀 따뜻한 차도 좀 마시면서 일하고 휴식하고 일하고 휴식하고 이렇게 좋죠. 일하고 이러면 나는 자연인이다 마냥 산에 올라가셔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장이 괜찮으니까 이번 주 괜히 분위기 좋다가 이번 주 후반에 손실 많이 내지 마시고요. 오전에 적극적으로 하시되 오늘 갭에서 무너지는 날인가 보다 그러면은 잠깐 매매도 9시 10분이나 15분까지 안 하시다가 그때도 영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